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농업뉴스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첫 소식은 중대재해처벌법 농업계도 예외 아니다입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바로 엊그제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이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통근버스 관리 측면에서 회사 책임이 인정된다면 경영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식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이 넘는 사업장만 이번 시행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5인 이상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모든 업종에 예외업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특히 산업 제휴율이 농업은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인 만큼 이 법의 적용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나 일용직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해당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농업 분야 전국 사업장 수는 19,382개인데요. 이 중 50인 이상 사업장이 80곳이고 지역 농축협의 경우 전체 1,11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5곳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입니다. 다음 소식은 축산업계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하다입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이동 제한과 죽은 가축에 대한 신고, 가축 예방 접종, 소독과 방역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양돈장에 대해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규정하고 방역규정 위반 시 계도나 벌금 등 사전 조치 없이 사육 제한과 농장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탁상 행정의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규정을 1회만 위반해도 사육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자 양돈을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회 적발 시 사육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재차 적발되면 기간이 연장되며 3차 적발 시 농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해 충북 제천과 단양까지 남하하는 등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강화된 조치를 내놓은 거죠.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보완책을 과연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1회 치유농업사 시험 와글와글입니다. 여러분 치유농업사가 뭔지 아십니까?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 만든 국가 자격증 이름입니다. 농촌진흥청소관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에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신설된 국가 자격증이죠. 치유농업은 해외에서는 케어팜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농촌이라는 자원을 사람의 치유 또는 힐링을 위해 잘 활용해보자는 개념입니다. 이 치유농업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케어팜 숫자가 1,000개를 훌쩍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치유농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치유농업사 시험이 올해 처음 시행된 거죠. 작년 11월 치유농업사 1차 시험이 있었고요. 여기서 통과된 합격자 250여 명이 지난 1월 8일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2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응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시험 문제가 당초 농진청이 밝혔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많이 어려웠고 출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응시자들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서술과 논술형 12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25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둘째, 출제 범위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교과서 밖에서도 출제가 되었다. 셋째, 정확한 답안을 도출할 수 없는 출제 오류 문제가 있었다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농진청의 사과와 오류 문제에 대한 전원 정답 처리 및 재시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살펴보고 필요시 자격시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시험의 합격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93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7.2%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작년보다 우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 최고 싱크탱크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얼마 전 농업전망 2022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발표된 올해 농가 소득 전망이 작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농가 소득은 4,671만 원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이는 작년 농가 소득 추정치 4,697만 원에 비해서 0.6%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작년과 올해의 농업 환경 변화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공적 보조금 수령액 증가, 농업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액이 전년보다 7.8% 증가한 54조 4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농가 소득이 전년에 비해 4.3% 증가한 4,697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된 거죠. 그러나 올해는 생산성 회복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액이 작년보다 3.2% 감소한 52조 2,930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농가 소득이 줄어들 전망이고요. 그런데 더 우울한 소식은 농업 소득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농가 소득은 3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농업 소득, 그리고 농해 소득, 그리고 이전 소득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 소득은 작년보다 6.9% 감소한 1,209만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축산물 가격 하락 등 여파로 농업 총 수입이 감소하는 데다 농업 경영비는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농해 소득이 농업 분야 임금 상승과 기타 자본 수입 확대 영향으로 증가해 전체 농가 소득 감소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농업인들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농가 소득, 그중에서도 농업 소득이 늘어날 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 전문 기자의 읽어주는 농업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